8세기 정도에 지금 독일에 있던 게르만 민족에게는 떡갈나무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야만적인 풍습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파견된 한 성직자가 제사를 지내던 사람에게 바로 옆에 멋진 전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집에 가져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경성대 환경공학과에서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해창 교수입니다. 12월 25일은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기리는 성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이죠. 종교를 불문하고 집집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지 않습니까? 브리테니크 세계대백과사전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기독교 이전에는 자연 숭배로 있다가 중세 근대 독일의 기독교적 상징화를 거쳐서 19세기에 전 세계로 약간 상업적으로 확산이 됐다. 고대 게르만 이 로마 문화에서는 동지, 우리나라 동지 전으로 상록수, 이 가지를 집안에 들여와서 죽지 않는 이 생명, 봄의 약속을 기원하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결정적인 이 크리스마스 계기는 중세 한 12세기에서 15세기경 독일의 이 종교극 연극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날이 12월 24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극 공연 무대에 선악과 나무가 푸른 전나무에 사과를 걸고 하면서 그것이 점차 가정으로 옮겨져서 성탄나무로 바뀌었다고, 그러고 예수 탄생과 인류 구원의 시작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죠. 독일인들은 12월 24일에 파라다이스 트리라는 걸 세우고 거기에 동그란 이런 빵들을 걸기도 하고, 또 나무가 있는 방에는 크리스마스 피라밋이라 해서 나무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쌓아서 위에 성인의 입상 같은 걸 놓고 거기다가 상록수라든가 양초, 별 모양 이런 걸 장식을 했는데, 이게 16세기쯤 되면 앞에 이야기한 파라다이스 트리하고 크리스마스 피라밋이 합쳐서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다고 하는데, 현대적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16세기의 독일의 루터교에서 처음 가정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했다는 기록이 있고, 가톨릭 교회에는 1980년대 와서 바티칸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주로 이제 독일에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고, 특히 이제 장식 산업이라든가 전구가 발명됐어요. 1880년대 이후에. 그러면서 전기 트리가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등장하면서 종교적인 의미와 가족 간의 어떤 축제, 그리고 상업 문화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거죠.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1917년 러시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거기는 이 반기독교, 특히 국가무신론으로 이런 이 크리스마스 자체를 휴일로 금지했어요. 사람들은 예전에 크리스마스 관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새해 트리로 바꾼 거죠. 그래서 거기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새해 트리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종교적인 것이 아주 일반화에 되어버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규홍 씨가 쓴 이 땅의 큰 나무, 2000년대 초에 나온 건데요. 전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이게 된 이유를 전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8세기 정도에 지금 독일에 있던 게르만 민족에게는 떡갈나무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야만적인 풍습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파견된 한 성직자가 제사를 지내던 사람에게 바로 옆에 멋진 전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집에 가져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밤하늘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전나무가 마치 하느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서 이 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쓴 데서 비롯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이 곱고 바르게 자라는 상록수가 전나무인데, 그게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장식하기가 또 좋아요. 가지가 청청이 퍼져서. 또 지역에 따라서는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에서는 가뭄비 나무, 또 동유럽, 러시아에서는 소나무도 쓰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표준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예전에 없었잖아요.
근대에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익숙한 상록수인 소나무를 주로 썼습니다. 그것이 한국적인 상록수고 또 소나무의 어떤 절개를 상징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주로 이제 수입 전나무라든가 또는 가문비나무 그리고 인조의 인공트리 그런 걸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 해인사 8만 대장경, 경판을 보장하는 수장 가게, 수다라장, 그리고 양산 통도사, 강진의 무의사 같은 유명한 사찰의 기둥의 일부가 대부분 전나무로 만들어졌고요. 오대산 월정사 입구에 전나무 숲이 있습니다. 전북의 부안의 내소사 같은 이런 사찰에도 어김없이 전나무가 있는데 사찰 부근에 이 자라는 전나무는 절을 고쳐 지을 때 기둥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심은 것들이 많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면 전나무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종교적 나무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호랑가시 나무도 있습니다. 그 우리 나무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 호랑가시 나무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유추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를 맨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로빈이라고 하는 새가 예수님의 머리에 박힌 가시를 빼려고 막 힘을 다해서 쪼는데 그 로빈이라는 새가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서양 호랑가시 나무 열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주 춥고 엄침한 이 겨울에 아주 푸른 이런 상록수의 잎에다가 새빨간 열매가 있는 게 행운을 가져주는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호랑가시 나무가 오래 두어도 잘 썩지도 않고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어떤 식으로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실제 이제 환경적으로 생나무는 탄소 중립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르고 베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배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옮기고 하는 데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겠죠. 2008년도에 지속가능발전 전문 회사 엘립소스라고 하는 회사가 수명 주기 평가를 연구한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생나무는 매년 3.1kg 정도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반면에 인조나무는 한 15배 정도 되는 48.3kg 정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생나무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환경적인 장점이 농장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하니까 산림 파괴하고는 사실은 관계없어요. 농작물처럼. 근데 생장 과정에서 이제 CO2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고 생분해, 퇴비화가 사실은 가능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또 단점은 이런 데도 농약 비료를 좀 쓰고 있고요. 아주 집약 재배를 하니까 토양 수질 오염도 있을 수 있고 운송 문제도 있고 특히 수입하는 경우는 이 탄소 마일리지가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인조나무 장점이 반복으로 쓸 수가 있고 한 10년 가까이도 쓸 수 있는데 농약이나 벌목 이런 오열 없고 관리 편하고 단점은 주로 플라스틱이고 또 그 안에 철심도 막 넣고 이러니까 그게 전부 석유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제조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좀 발생하고 운송 과정에서도 탄소 발생이 크고 대부분 중국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 문제가 사실은 좀 크죠. 그래서 한 4, 5년까지는 생나무가 낫고 그 다음에는 비슷하다가 7, 8년 이상 쭉 계속 쓸 때는 인조가 낫다. 한 4가지 원칙이라고 이야기해보면 새로 만들기보다는 재사용한다. 그리고 짧게 장식을 하는 것에서는 순환적인 어떤 구조로 길게 간다. 보여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 효과를 인식한다. 그 다음에 연말 이벤트성을 좀 연중으로 연결하는 것. 만일에 기업이나 기관 같은 큰 데에서 크리스마스를 이 그린 크리스마스로 한다면 아모레 퍼시픽 같이 화장품 또는 음료 같은 이런 공병, 빈병을 페트병 같은 거를 트리를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순환 소재를 활용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죠. 폐플라스틱이라든가 폐연수막, 폐목재 같은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살아있는 나무, 생나무의 임대형 트리 모델은 매우 확장성도 높고 바람직하다 봅니다. 전나무 자체 생나무를 임대하고 전시하고 회수해서 다시 또 심어가는 그런 어떤 순환이 되고 봄이면 도심공원이나 학교 같은데 짜투리 녹지로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지역 산림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과 협업을 하면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 절약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운영하는 건데 LED 이런 걸 해서 에너지를 줄이고 점등 시간을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만 딱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트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걸 기부와 연결시켜서 트리 하나를 세운다 보다는 묘목 12그루를 심게 하는 것, 장식을 하나 하는 것보다 지역계층의 에너지 같은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보는 트리에서 이웃 사랑으로 가는 참여의 트리로 만들어가는 것도 또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뭐 화환을 선물한다 보다는 쌀을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좀 실질적이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나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인조 트리 같으면 계속 쓰고 뭐 전나무가 아니어도 벽걸이 이런 목재 종이 트리 같은 것도 걸어 놓으면 되죠. 벽걸이 같은 장식으로 1년 내내 할 수 있겠죠. 또 아이들하고 직접 만드는 거 형태를 하는 것도 좋겠죠. 윌리엄 크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이 크리스마스 백화사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크리스마스는 주로 빨간색, 녹색, 하얀색 이게 섞여 있는데 각각 사랑과 희생, 희망과 영생, 그리고 순결과 순수 이걸 나타낸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가족끼리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세우고 또 이웃에 불을 밝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해창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